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6회 공인중개사 대비 주간중개사법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연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서 보세요. 자, 1번. 이제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딱 한 개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요건 딱 한 가지. 요건이 한 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2번 개업공인세도 요건이 한 가지입니다. 이 개공도 사무소 등록한자 요건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틀렸고, 다음 중개를 업으로 하는 틀렸습니다. 이 개업공인사람은 사무소 등록한 자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도 요건이 한 개, 자격 취득한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도 요건이 한 개, 사무소 등록한 자. 요건이 한 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2번처럼 말이 길면 틀립니다. 네, 3번, 3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3번은 중개라면 시작되고 제일 끝에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죠. 밑적 과목에서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면 뭐뭐만 말한다로 읽어야 됩니다. 3번은 중개의 용어 의정의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뭐만 말한다로 끝납니다. 네, 4번은 제일 끝에 중개에 해당한다로 끝나죠. 그럼 4번은 틀린 말만 없으면 맞는 말입니다. 앞부분에 틀린 말만 없으면 맞는 지문입니다. 네, 3번은 중개라면 시작돼서 제일 끝에 뭐뭐만 말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린 지문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럼 3번 중개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동그라미 2번 적으세요. 동그라미 2번 2번 거래 당사자가 이게 2번입니다. 2번 빼면 틀립니다. 그 다음 3번 적으시고 3번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 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게 3번이에요. 다음 4번이라고 여러분 적으세요. 동그라미 4번 알선하는 것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죠?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중개사 요건이 4가지. 그래서 1, 2, 3, 4 적으셨죠? 이 넷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넷다 있어서 이건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4번은 법정지상권처럼 법정 물권이 있죠. 이게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할 수 없지만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양도나 이전할 때는 이건 중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양도한 행위를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한다. 이처럼 뭐뭐에 해당한다로 끝나면 앞에 틀린 말이 없어서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4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5번, 6번, 7번도 잘 비교합니다. 5번은 중개업이라면 제일 끝에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죠. 그럼 어떻게 읽어요? 뭐뭐만 말한다. 그래서 5번에는 중개업 용어의 정의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린 겁니다. 6번은 제일 끝에 뭐로 끝나죠? 중개업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죠? 7번도 제일 끝에 중개업에 해당하는가? 그럼 6번, 7번은 중간에 틀린 말만 없으면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말이 없으면 돼요. 근데 5번은 중개업 용어 정의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중개업이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 요건 3가지 기억하세요. 그럼 중개업이라면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자료 자 출력해서 풀어보시죠. 자료 출력하시고 그게 동그라미 1번 그래 적으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2번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적으시고 3번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만 말한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6번은 이제 중개에 해당하는가 중간에 틀린 말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즉 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입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입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음주운전은 운전입니까 아닙니까? 음주운전도 운전이죠. 단 불법이죠.
이처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입니다. 단 불법적인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이 무등록자가 보수 받았죠. 중개를 억울하면 중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7번도 질 끝에 중개에 해당한 물어봤죠. 그럼 중간에 틀린 말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7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 부수하여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은 상담이죠. 이 컨설팅 상담은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만 해야겠죠. 여기 부수해서 이처럼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예, 무등록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잘 비교하세요. 5번은 용어 정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6번, 7번은 중간에 그냥 틀린 말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6번 중간에 틀린 거 없어서 중개업에 해당한다로 끝나야 돼요. 7번도 중개업에 관해서 틀린 말 없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8번 소속 공인중개 사람은 제 끝에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죠. 그럼 중간에 용어 위치용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8번 소속 공인중개 사람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넘쳐요.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가로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 동그라미 맞았죠? 제외 X 포함한 자로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 적으시고 1번 중개업무 수행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자격증 있으니까 중개업무 수행 빠지면 틀려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적으세요. 2번 이제 소속됐으니까 사장님 개업공인사에 중개업무를 보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9번은 제일 끝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당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중간에 틀린 말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9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공에 해당하죠? 아까 8번에 여기 가로 열고 포함되니까 해당한다, 소공이다고 끝나야 돼요. 다음 10번 중개보조는 질 끝에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죠. 그럼 뭐뭐만 말한다죠. 다시 10번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다음 아닌 자가 빠졌죠.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다고 써줘야 되죠. 아닌 자로서 그 다음 그 뒤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격증 없기 때문에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사에 중개업무 보조한 자를 말한다. 뒷부분으로 맞았지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졌습니다. 10번 11로 묶으셔가지고 비교하세요. 11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사에 소속되어 그 다음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려요. 개업공인사에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만 말한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12번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죠. 끝부분을 하긴 끝부분에 뭘 물어봤죠? 여기 세차장 구조물 동그라미 쳐요.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죠? X입니다. 자,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었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럼 토지 정착물일까요? 여기 볼트 조립되어 가지고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정착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을 아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13번도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무슨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권리금의 그 뜻을 이렇게 냅니다. 그랬죠. 시행령,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걸 다 권리금이라죠. 14번 지문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대토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대토권은 중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대토권이란 이런 거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인 대토권입니다. 그럼 대토권은 특정된 토지가 아니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에 불과합니다. 아직 어떤 토지일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12, 13, 14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15번 15, 16 묶으셔가지고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이게 장래의 건축물인데 특정됐는가가 포인트입니다. 특정됐는가. 15번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동그라미 쳐요. 동호수가 특정 동그라미. 그럼 특정돼서 중개 대상이 됩니다. 특정되어서 분양계획에 체결된 아파트는 이걸 분양권이라죠. 그럼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다음 16번 아파트 추첨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당첨이 되네요. 그럼 특정되지 않았죠? 특정 안 됐죠? 다음 아파트 분양 예정자네요.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예정자.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유인 입주권. 이게 주택법의 입주권을 말하죠. 이건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15, 16 같이 잘 비교하세요. 17번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이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지금 자격증 얼마나 받고 싶어요? 막 잠도 안 오고 환장합니다. 1개월이에요. 그 다음 18, 19 두 개 묶으세요. 우리 시험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18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죠. 자칫 3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시험 볼 수 없죠. 시험 볼 수 없다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없다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제 5년이 들죠. 3년입니다. 그래서 자취 3년 외우세요. 19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 컨닝했죠. 부정행위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 동그라미 쳐요. 무효로 하고 그 말은 합격했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란 말이죠. 다음 그 동그라미 그가 뭐를 가리켜요? 앞에 무효를 가리키죠. 무효를 가리키는 지시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18번 5자와 19번 3자가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18번은 이렇게 자취 3년, 자취 3년, 자취 3년, 자취 3년. 19번은 자 부정이 있죠. 부정? 그럼 부정이 무초 하세요. 부정에 무무무무 처처처처 오오오 무초 이렇게 부정에 무초 그 맞아요. 그가 무효를 가리키니까 그쳐 맞습니다. 그쳐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래서 부정에 무초 외우시고 18번은 자취 3년 외우세요. 자 20번 이제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이사 준 사람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교부한 시도이사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이사 여기처럼 재교부도 교부한 시도이사 자격 취소 처분도 교부한 시도이사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거든요. 그것도 교부한 시도이사 자격 정지 처분도 오직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네, 방금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꼭 한 번씩 영상 보면서 꼭 하루에 꼭 한 번씩 복습하세요. 뭐 1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일주일 지나면 7번 보는 거죠. 그럼 2개월 지나면 이게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중개사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기출문제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중개사법 기출문제 특강도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